자, 유명인들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지난해 사이버 폭력도 3배나 늘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덴마크는 예전에 학생들 절반 가까이가 경험하던 이 학교 폭력을 3%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답니다. 어떤 비결이 있는지 글로벌 커넥트 온에서 만나보시죠. EBS 뉴스룸에서 전 세계의 글로벌 리포터를 바로 연결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프리랜서 작가 일을 하고 있는 남승미 리포터. 덴마크도 한때는 학교 폭력이 심각했답니다. 1994년 13살 남학생의 48%가 다른 학생을 괴롭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네요. 충격을 받은 덴마크 사회,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엔 이 숫자를 3%까지 떨어뜨렸답니다. 다른 유럽 국가의 평균이 10% 내외인 것을 보면 덴마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학교 폭력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 이후에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나요? 덴마크의 한 학교는 36시간 법칙이란 제도를 운영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견되면 36시간 안에 교사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가 무조건 만나서 일단 대화부터 하는 거죠. 부모와 부모가 조금 만나서 서로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도 조금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정책을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출근 전에 새벽부터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별로 학교 폭력 발생 건수를 점수로 만든 웰빙 지수도 공개한다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발생하면 모두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는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친구들이 선생님이 먼저 이런 걸 좀 막았어야 됐는데 이런 공통의 책임의식이 있다는 거고요. 같은 반 학생들이 방관자의 입장으로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묵인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가해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덴마크의 특이한 공동체 정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네요.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 같은 반에서 지낸답니다. 원래는 담임 선생님도 9년 내내 같이 갔는데 최근에 3년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는군요. 학교에서 반이 바뀌지 않고 1학년부터 9학년까지 같이 쭉 같은 친구들과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평생 친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사회에 나가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친구들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한 좀 관계, 좀 이렇게 자신이 속한 단체나 그러한 관계를 지속적이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깜짝 놀란다는 덴마크 사람들.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져 버린 게 아닐까요? 앞에 보신 것처럼 저희 오산불고기조는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외 정책 사례는 학교폭력이 48%에서 3%로 줄은 덴마크의 사례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덴마크는 36시간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부모들이 만남을 가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점수로 만든 웰빙 지수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사례도 같이 보시죠. 핀란드 학교의 평범한 수업 시간. 학생들이 서로 다른 동물 카드를 들고 역할극을 합니다. 모양이 다른 카드를 가진 사람은 집단에서 소외되는 왕따 연극 수업입니다. So did you find a group today? No, I didn't. So how was your feeling? I felt really lonely and a little bit scared. Scared? Yes, Why little were you bit. scared? Because I was lonely and no, I wasn't in a group. 핀란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끼바 꼬울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 폭력 문제가 그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활동인데요. All classrooms in order to target all students, whether or not they are bullied or whether or not they are bullying others. So that's why we call them universal actions or universal interventions. They are universally targeted at everyone at the school. Physical or something, very, very dramatic, but actually
bullying can be severe in other ways online, but also I mean that, for instance, let's say verbal bullying. It's the most common form, verbal bullying and ridiculing someone in front of the peers. If many students are involved in doing it, and if the others ignore it or laugh and encourage the bullying behavior, then of course it's very severe. And in these lessons there are some important things that they are going through with the students with the help of short films or online game. We have an online game called the Kiva game that the students can play to learn more about these issues. There are discussions about how respect belongs to everyone and how we should treat everyone with respect.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교사의 행동 지침 등도 교육하는데요. 무슨 과목을 담당하든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It's not in the curriculum really, but each school has to plan where they put these lessons. So in many schools, for instance, sometimes they may use a math lesson and sometimes they may use a Finnish lesson and sometimes a biology lesson and sometimes the art lesson. And I think that in Finnish schools it's pretty. 우리나라에서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 폭력. 주로 사건이 벌어진 뒤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핀란드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일이 벌어진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핀란드가 이제 학교 폭력을 대처하는 자세나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국하고 좀 이제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일단은 예방 교육에 굉장히 많은 가중치를 둬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 혹은 유아 교육에서부터 이제 학교 폭력, 학생들 간의 또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훨씬 가중치를 많이 두고 본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 측에서 개입을 하기 전에 학생들끼리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인 핀란드의 사례로는 왕따를 경험해보는 키바 코울루의 프로그램을 지난 2009년부터 운영했다고 합니다. 키바 코울루는 학교폭력 발생 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작된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의 대상은 가해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교의 모든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한 점은 정해진 교과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이나 미술, 수업 등 자연스럽게 언제든 응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 교실이구나. 내가 1등으로 도착했네. 어떤 친구가 들어올까? 까불이 철수가 제일 먼저 들어왔네. 까불이라니? 미안. 혼잣말 한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 그동안 내가 많이 까불긴 했지. 너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도 미안해. 별명 부른 건 학교 폭력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학교 폭력이야? 영희야, 난 정말 괜찮은데? 이해해준다니 다행이다. 별명 부르기도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배웠거든. 그래? 난 더 심한 장난도 많이 치는데 이제 조심해야겠네. 그런데 너 학교 폭력에 대해 잘 아니? 나도 좀 알려줘. 그럼 같이 공부할까? 학교 폭력이 뭔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 학교 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폭력, 신체 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을 하는 걸 말해. 그리고 학교 폭력은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교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모두 학교 폭력이야. 정말? 학교 밖에서 있었던 일도 학교 폭력이야? 맞아, 학교 밖. 그리고 방학 때 있었던 일도 모두 학교 폭력이래.
그럼 학교폭력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해. 우선 서로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존중! 친구를 함부로 여기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건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뭘 해야 할까? 그리고 평소 학교폭력에 대해 공부하는 거야. 뭐 공부라고? 맞아. 우리가 안전을 공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처럼 학교폭력도 공부해야 예방할 수 있어. 아하, 좋아. 학교폭력 없는 우리 반 같이 만들어 보는 거야. 알겠지? 좋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앞에 보신 것처럼 예방 영상 시청 등으로 이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획수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 사항은 학교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과 모습을 파악하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